네, 매파 연준에 어제 증시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3,700억 원 규모였고요. 전체 85%가량이 하락 종목이었습니다. 좀 퍼렇게 물든 어제장이었는데요. 이제 개장까지 2시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 미칠 핵심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 굉장히 많아서 네.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첫 번째입니다. 자, LG 엔솔 폴란드 배터리 공장 가동률을 좀 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고객사인 폭스바겐의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요 부진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일부 생산 라인들의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2분기 콘콜 때도 이제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폭스바겐에 대한 이제 물량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는 아마 오늘 영향은 좀 덜 하긴 할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파업 현상이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영국에서도 내연기관 판매를 계속 연장하는 상황이니까 단순하게 이게 올해 전기차 수요 부진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항상 올해 상반기 때부터 2차 전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세우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7년간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도입 부분이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지연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이런 전기차나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성장성은 맞지만은 중간중간에 좀 노이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업과 주식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이 있고 나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격이 싸면 나쁜 기업이라도 좋은 주식이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기업이라도 나쁜 주식인데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2030년에 대한 이런 물량들을 계속 꾸준하게 캐파를 늘려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지금 이런 리튬이나 양극재 판매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적으로 전기차 판매 수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실제로 저는 들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국내 상황만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되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그런 아직 환경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도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과연 실제적으로 2030년까지 50% 60%까지 전기차 도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럼 이런 점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스탠스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지금에 있죠. 대한 매력은 이제 사실 물론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3분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밸류를 좋게 보신 분들은 좋은데 이제 갈수록 2분기, 3분기마다 이 컨센보다 계속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과연 계속 이어서 우리가 150만 원까지 갔던 에코프로가 여기서 반등을 세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제는 수급상으로만 그게 일으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제부터 슬슬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리튬에 대한 그 땅을 이제 발견했다 얘기가 나오면서도 결국엔 캐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면 이제부터는 개인들도 너네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며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2035년까지는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의심들이 하반기 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짧지 않은 리서치 경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로스가 막 80%일 때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50%로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 80에서 50% 하락하면 이게 또 고성장이잖아요. 근데 주가 안 돼요. 30%, 20%, 10% 아모레퍼시픽
지금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네. 있어요. 2차 전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로 예,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네, 네. 근데 말씀을 사실 센터장님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 한창 분위기 좋을 때 2분기 때도 그렇게 좀 말씀을 욕 많이 주셨었고 먹었습니다. 네. 일관되게 네, 지금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배터리 셀 기업들도 좀 현 주가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일단 주식, 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계속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에지 엔솔 이제 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실제로 지금 완성차 이제 OEM 업체 쪽에 대한 이 재고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걸 지난달부터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에도 그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한번 또 투자에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박스 두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블랙핑크의 로제만 도장을 찍은 모양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재연장 계약을 한 것은 이제 로제뿐이고 나머지 세 멤버들은 이제 이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좀 잡힌 모양인데 네.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 6개월 정도는 블랙핑크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뭐 개별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YG에서는 또 아직은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재계약을 다 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BTS도 이제 그 7명이 대략 200억, 250억에 네. 재계약을 했는데 뭐 블랙핑크 리사 같은 경우는 500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성 그룹보다 여성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나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네. 경력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블랙핑크가 아닌 YG에서 2NE1이 2016년 11월에 해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블랙핑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맞아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블랙핑크에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만약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블랙핑크가 성장했던 흐름과 계약한 이후의 성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굳이 그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 때문에 차라리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 같은 신인 그룹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많이 네.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 긍정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약간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이제 우리 엔터사가 이 히트 상품에 너무 목매인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디램도 마찬가지예요. 디램 우리 잘 팔리고 있는 DDR4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빠지거든요. DDR5 넘어 6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BT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이제 와이프도 이제 암이니까 조심스럽지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를 바라보는 입장은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롱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YG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 엔터를 보면 또 괜찮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엔터사에 대한 기존의 뷰는 갖고 가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엔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2천억에 이적을 했을 때 네. 실제로 거기는 유니폼을 팔면은 한 달 만에 그거를 다 소화가 된다고 비용을 다 네. 소화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블랙핑크는 만약에 500억, 뭐 100억 이렇게 700억인데 이게 당장에 이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앨범 판매도 뭐 잘 되긴 하긴 하지만은 결국 광고 수입 뭐 크긴 하겠지만 과연 그게 이게 계속 지속될까? 워낙 이제 엔터 이쪽 바닥이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새로운 걸그룹 이제 뉴진스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벨벳이나 이제 소녀시대나 이런 흐름들이 빠르게 사실 그렇죠. 전환이 경향이 돼버리잖아요. 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BTS를 의아한 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NCT 같은 경우가 보통 평균 활동 기간이 9년이거든요. 근데 BTS 최근에 신주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군대 갔다 오고 2025년에 완전체가 나올 때는 30대 이게 초반인데 네. 과연 그때 BTS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글로벌 아미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과연 블랙핑크도
그렇게 재계약을 해서 몇 년 전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게다가-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그렇죠. 게다가 특히 하이브에서 BTS 재계약을 한 또 그 날에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더욱더 좀 약간 대비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자체 전체가 지금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반등 모멘텀은 언제 정도 저는 기대를 올해 해볼 수 있을까요? 1월 달부터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이게 항상 요즘에 블랙핑크 콘서트 끝나고 BTS 콘서트 끝나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에서의 콘서트가 열리면 중국에서.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매출의 20% 정도가 상향할 수 있는 컨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뭐 한국에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면은 엔터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하게 좀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콘서트 열린다는 걸 바라본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들에 대한 저희가 또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이제는 세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열어주시죠. 네, 머크사, 독일의 머크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독일 머크가 영국의 AI 신약 개발사 두 곳과 공동 개발 계약을, 그것도 큰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영국의 두 신약 개발사 아주 뭐 네.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베노볼렌트 AI 그리고 엑센시아라고 하는 그 네. 두 그룹이고요. 기업인데 AI를 특히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들,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런 후보 물질들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엑스티아 같은 경우도 네네. 실제로 예전에도 이제 산오피랑 로시 쪽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고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슈러딩거, 리커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엑스티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AI 신약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제 산오피, 로슈, 이제 머크까지 이제 AI 신약 플랫폼의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1조 7천억도 크긴 하지만은 작년에 계약했던 규모들이 3조, 5조짜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신약 플랫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인상 3상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전인상 이전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러스 아이 바이오,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아직까지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이슈들이 항상 안 좋은 이슈들이 자금 조달 이슈. 그렇죠. 그리고 신약이 계속 지연되는 이슈. 그게 예약 신약 플랫폼이 해결할 수 있는 네.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슈러딩거도 슈퍼컴퓨터를 3,0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테카 바이오도 연말까지는 10,000대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빠른 딥러닝으로 인해 가지고 후보 물질에 대한 맞춤형 도출을 할 수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핫한 흐름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차바이오텍이나 유황야인도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네.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머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 하이자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뭐 그쪽 빅파들은 사실 2조라는 돈을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우리도 AI 시장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트렌드 자체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최근에 15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될 거를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와. 네. 제가 신테카 바이오를 한 올해 3월 달에 한번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커피숍에서도 우리가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만큼 자기네들의 이제 그걸 이제 월 구독제로 이제 바꾸겠죠. 네, 네. 우리 슈퍼컴퓨터 3,000대에서 엄청나게 돌리면. 많이 돌려서 후보 물질을 만들어봐. 네가 뭘 만들고 싶은데 그에 대한 물질을 딱딱딱딱 하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 물질을 만들면은 이게 뭐 연간 월 구독제가 뭐 1억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흐름이 아닐까. 네. 엄청난 어떻게 보면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투자자로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AI 기업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AI 기반한 신약 개발 업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좀 있을까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희귀병, 이제 난치병에 대한 질환을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었고 네.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제 거기에서 기술 이전 관련 공동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물론 아직까지 다 적자인 상황이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지만은 지금 후보 물질 5건에 대해서 기술 이전 준비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USA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빅파마들과 미팅을 계속 꾸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AI 신약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의심이 들 게 슈퍼컴퓨터 3천 되면은 전기세에 대한 비용 실제로 한 1년 정도 한 6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많이 드네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비용. 매출이 네. 5억도 안 나와요. 5억이 안 나오는데 비용이 이제 60억이 나오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한 건만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 1조짜리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체가 플랜이 달라진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만큼 만약에 한 건이 제대로 나온다라면은 분위기가 완전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 그렇죠.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에스티아나 슈로딩거 같은 큰 회사들이 걔네들은 매출이 한 2,500억씩은 나오거든요. 그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제 기술이 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만큼 벌써 수급은 들어왔을 테고 가격은 좀 비싼. 그렇죠. 최근에 한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신테카 바이오는 2배 이상 올랐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빠르게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대신 또 변동성도 크죠. 한 번 빠질 또 10% 15%씩 빠지니까. 네네. 근데 중장기적인 봤을 땐 그림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좀 눌리고 투심 자체가 좀 약화됐을 때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AI나 되십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에 AI가 이제 붙어가는 건데 한 2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 내지는 이런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이제 다시 좀 제약 바이오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3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화진 과장의 오늘장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상당히.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크게 맞아요. 나왔는데 저는 사실 FOMC에서는 뭐 동결 예상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뒤에 나왔네요. BOJ에서 맞아요. CPI 물가지수 나오고 12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미 우에다 총리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이미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번에는 피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금리가 높게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어제 이제 FOMC에서 이제 12월 인상 이슈도 나왔지만은 네.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런 외환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오늘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매도가 더 더- 나올 수 네. 있다. 물론 선제적으로 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음.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겠지만은 또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럼 이제부터 3분기 실적은 괜찮아질 것이냐 여기서 또 제가 반도체가 요즘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재고급 물량이 다 해소가 안 됐나? 물론 맞아요. 삼성전자가 디램 감산을 중단하는 거를 다음 달에 이제 콩쿨에서 얘기를 하긴 한다고 했지만은 최근에 뭐 낸드 쪽도 반등하고 디램도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재고의 물량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물량을 많이 처리하지 못했나? 라는 흐름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제가 볼 때 좀 더 걱정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2%가 빠졌는데 저희 기대치를 더 낮춰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전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